근데 여기서 이제 신세계건설이 왜 이렇게 어렵냐?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이 많은데요. 그럼 이 미분양은 도대체 어디서 뭐가 이렇게 어디서 터졌냐? 대구입니다. 요즘 뭐 지방에 미분양이 많다고 네. 하죠. 특히 대구. 특히 대구. 예, 대구를 이제 미분양의 무덤. 그렇지. 나도 요새는 들어봤어. 건설사의 무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어요. 근데 뭐 신세계건설이 뭐 대구에서 뭐 그렇게 사업을 많이 했어요? 많이 했죠. 지금 대구만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수성구 이제 아파트인데 네. 헤리티지, 빌리브, 루센트, 빌리브, 뭐 라디체 이런 세계 사업장 분양률이 다 20%대. 와, 여긴 다 준공한 거예요? 한 곳은 준공을 끝내서 정말로 악성 미분양이고요. 준공까지 끝내는데 아직도 네. 20%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? 거긴 17%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문제가 됐냐? 그럼 우린 다시 이제 경제학 원론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. 수요 공급.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간다. 근데 이 주택의 공급량, 적정 공급량, 수요를 보통 계산할 때는 인구를 이제 따집니다. 보통 그 지역 인구의 0.5%를 통상 적정 주택 공급량이라고 이제 따지는데요. 대구 기준으로 보면은 주택 공급 물량이 연 1만 5천 가구가 맥스입니다. 근데 지금 얼마나 공급됐냐?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9만 가구에 달합니다. 그러면 거의 연평균 2배 정도씩 더 늘어났다는 거고요. 지금 2024년부터 26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도 후분양 제외해서 3만 5천 가구가 또 더 늘어납니다. 그러면 이제 적정 물량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. 주택 공급 적정 물량이 연 1만 5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대구에 왜 이렇게 건설사들이 들어가고 많이 지었어요?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너무 뛰기 시작할 때 분양가를 이제 탁 막아놓는 이제 정부 조치가 그간에 있었는데 이 대구가 19년도에 이 분상제 적용에서 또 제외가 됐어요.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제외가 됐다. 그러니까 건설사는 이제 분양가를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 캐파가 더 훨씬 늘어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대구로 가. 대구로 이제 몰려왔고 또 용적률 규제도 원래 그 상업지역 내 주거용 이제 용적률이 1,300%였는데 그걸 450%로 줄이려고 했던 게 이 시행 시점도 좀 미뤄졌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지어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성 자체가 높은 그 사업 구조가 대구에선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시행이 늦춰졌다는 거군요. 시행도 늦어졌고 그 사이에 얘들이 들어갔다? 네, 그런 거죠.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짓기 시작했죠.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준공 후 미분양, 그러니까 완전히 악성 미분양이죠. 다 팔리고 나서 빈집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1,044가구가 달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많으니까 대구의 침체는 최소 3년은 간다라는 게 너무 슬프지만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. 그러면은 태양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로 그 다음으로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은 회사 그러면은 그게 신세계건설이에요? 아시다시피 신세계는 든든한 뒷배가 좀 있긴 있죠. 그렇지. 이마트. 이마트가 지금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총력을 다해 신세계건설을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. 신세계건설이 이달 14일에 그 레저 사업, 그러니까 골프장, 이제 아쿠아필드 이런 것들을 1,800억 원에 조선호텔앤드 리조트사에 이제 매각했습니다. 사실 조선호텔앤드 리조트사도 이 모회사가 이마트니까 사실상 형제한테 그냥 판 거죠. 이 레저 사업 자체는 매출 자체는 이제 뭐 전체 비중이 한 4%밖에 안 되는데 자산 비중이 43%나 달해요. 골프장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굉장히 알짜 자산을 다 팔고 유동성을 빨리 이제 이렇게 취해서 그걸로 이제 재무부주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그럼에도 미분양이 어쨌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지난해 말 연신내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률도 27%를 기록했고 부산에 있는 이제 빌리브 듀클래스라는 이곳도 이제 또 분양률이 50%를 넘기지 못했고 남양주, 고성, 울산 다 이제 미분양으로 줄줄이 다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. 대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. 네. 대구가 제일 문제인 거고. 그러면 신세계건설은 그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일단 괜찮은 거예요?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유동성을 빨리 확보해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분양이 계속 사업장마다 즐비한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따지면은 신세계건설이나 뭐 태양건설 이런 데는 든든한 뒷배가 있지만 없는 곳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. 약간 작은 건설사들 그렇죠.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?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. 맨 서두에 언급했던 그러니까 그 찌라시에 나왔던 거기 중소건설사들이 앞으로 계속 우려가 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공능력평가 99위 한국건설. 이런 곳은 지금 보증사고까지 냈어요. 이미 이제 분양을 했던 수분양자들이 너무 불안하다. 이거 허그야 어떻게 조치 좀 해줘. 허그가 그럴 때 이제 나서서 여긴 각이 안 나온다. 우리가 그냥 맡아서 이거 공사를 계속 끌고 가거나 혹은
이거 그냥 바로 계약금 돌려줄게 어. 하는 게 이제 보증 사고의 이제 추후 절차인데요. 어. 왜냐면 이제 이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법정 관리 후속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입지가 단단했던 건설사들이 많아요.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. 이 파생 효과가 사실상 건설업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. 건설업은 특성상 이제 사업장 한 곳이라도 미분양이 나면 현금 유동성 위기가 이제 그 사업장에 발생해서 하청업체, 그 재하청 이런 업체들이 다 이제 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. 근데 그 하청업체들이 한 사업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이미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도 또 거기도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사업장에서 여기서 망해버리면 여기 사업장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연쇄 파산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 지금 GDP의 15.4%를 차지하는 사실상 우리나라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취업자 수는 전체 고용의 7.4%에 해당하고요. 그러니까 내수 전반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거기에 이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네, 물론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, 증권사, 그리고 최근에는 신탁사까지 연달아 계속 금융기관으로 그 연쇄적인 그 효과가 있을 상황입니다.